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예령입니다. 오늘은 제5강 요가 강사를 위한 기초 해부학에서 경관절, 굴곡근과 아사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인체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움직임을 경관절 굴곡이라고 합니다. 용어로는 플렉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용어는 굽힘이라고 합니다. 이 경관절 굴곡이란 움직임은요, 관절 각도가 줄어들면서 두 뼈가 가까워지는 동작을 굴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신체 일부가 그 다른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동작을 굴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굴곡에 반대되는 움직임인 신전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절 각도가 늘면서 두 뼈가 멀어지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동작은 쉽게 말해서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나의 신체 일부가 그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굴곡과 신전은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관절 굴곡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절 굴곡을 시키는 근육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관절을 굴곡시키는 주된 근육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전면 삼각근, 대흉근, 오해왕근, 상한 이둔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경관절을 굴곡시키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근육이 모두 다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비율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주로 경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 자체는 전면 삼각근과 대흉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을 주동 근육이라고 하고요. 오해왕근과 상한 이두근은 경관절을 굴곡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2차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볼 근육은 전면 삼각근이라고 해요. 안테리얼 델토이드. 전면 삼각근이라고 해서요. 처음 근육이 기시되는 부분을 쇄골 외측 3분의 1 지점에서 근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면 상완골의 삼각근 조면. 조면이란 단어가 거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근육이 뼈의 매끈한 부분에 붙어 있다면 힘을 쓸 때마다 이 근육이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면, 거친 면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근은 사실 우리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세 개의 근섬유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역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삼각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어깨 세모근이라고 합니다. 작용을 보시면 경관절 굴곡과 수평 내전, 내회전을 하는데 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 삼각근이 파란색 부분이 전면 삼각근이에요. 우리 인체를 약간 비스듬하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전면 삼각근 부분을 파란색 그리고 좀 연한 우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측면 삼각근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는 조금 잘 보이지 않지만 보라색으로 나타내어 있는 부분을 후면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근이 세 가지 위치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이 삼각근이라고 해도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따라서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도 다르고 그 근육이 작용하는 역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실 부분은 전면 삼각근, 견관절을 굴곡하는 주동 근육이다. 두 번째 근육을 보시면 대흉근이에요. 대흉근은 팩토리얼리스 메이저, 우리나라 용어로는 큰 가슴 근육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대흉근 가로 열고 쇄골두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대흉근은 큰 가슴 근육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1번, 2번, 3번으로 세 가지 위치로 이것도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삼각근도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누어지듯이 대흉근은 1번이 쇄골두 부분이고요. 쇄골에서 시작된다고 해서 쇄골두 부분, 그리고 2번은 흉골두 부분이라고 합니다. 흉골, 우리나라 용어로는 복장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은 흉골지 혹은 하부늑골이라고 하고요. 아래 갈비뼈 부분에서 시작되는 대흉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가슴의 앞쪽, 위쪽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큰 부채꼴 모양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견관절에서 팔을 움직이고, 그리고 견흉관절, 견흉관절이 우리나라 용어로는 어깨갈비 관절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우리 견갑골, 그러니까 어깨뼈와 갈비뼈, 늑골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관절을 견흉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견갑골, 어깨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봐야 될 부분은 대흉근의 쇄골두 1번 부분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은 쇄골의 내측 2분의 1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근육이 끝나는 부분은 상완골의 이두궁구에서 근육이 부착이 됩니다. 대흉근의 정지점이 조금 특이한데요. 보시면 근육에 우리 뚜렷한 꼬임이 있는 것을 그림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은 다르지만 끝나는 부분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에서 근육이 꼬아진 상태로 근육이 부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어깨 움직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대흉근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두 발로 직립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대흉근을 발달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가슴 운동으로 이 대흉근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용을 보시면 이 대흉근도 견관절을 굴곡하는 주동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넓은 어망을 던지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물은 넓은 면적을 덮게 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어부가 이제 그물을 끌어당길 때 한 지점에서 팽팽하게 잡아 당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흉근의 단축성, 수축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전면 삼각근과 대흉근이 이렇게 같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근육은 오해왕근이라고 하고요. 이 오해왕근은 견관절을 굴곡하고 또 내전하는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근육이 이제 너무 짧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발생시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앞에 목차에서 근육을 처음에 나열해서 말씀드릴 때 견관절을 굴곡하는 움직임에서 이 오해왕근은 2차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육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견관절을 굴곡시키는 주동 근육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 협력근 또는 안정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견갑골 오해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시면 근육이 끝나는 부분은 상완골의 내측 중간 정도에서 근육이 부착이 됩니다. 자, 이 오해왕근이 과도하게 우리가 단축이 되면요,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소흉근이랑 함께 현대인들한테 좀 많이 발생되는 라운드 숄더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근육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경관절 굴곡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 네 번째 근육은 상완 이두근입니다. 자, 상완 이두근 되어 있고 가로 열고 단두, 가로 닫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상완 이두근은요, 말 그대로 상완, 이두라는 말에서 머리가 두 개인 근육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은 장두와 단두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은 단두만 좀 볼게요. 짧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오해왕근과 같이 이 상완 이두근의 단두는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이 견갑골의 오해돌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점선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오해왕근과는 조금 다르게 더 길게 쭉 근육이 내려와요. 쭉 내려오시면서 이제 근육이 끝나는 부분이 요골의 조면입니다. 파란색으로 글씨를 보시면 요골,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는 노뼈. 자, 이 전환에 있는 뼈 중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골의 조면, 거친 면에 이 상완 이두근의 단두 부분이 부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도 작용이 경관절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단두가 있으면 장두도 있겠죠. 장두와 단두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근육을 보시면 왼쪽에 조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신 상완 이두근의 단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완 이두근의 장두 부분이고요. 이 단두와 장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상완 이두근의 단두 뒷부분에 갈색깔,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해왕근이에요. 오해왕근 위에 상완 이두근이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관절 굴곡근 4가지를 봤는데요. 경관절 굴곡을 볼 수 있는 요가 아사나, 요가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로우 런지 안자니아사나입니다. 경관절 굴곡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몸의 신체 일부가 내 몸 앞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가까워지는 동작을 굴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자니아사나에서 경관절 굴곡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사나에서 보시면 우리가 얼굴과 가슴은 매트, 바닥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팔만 봤을 때는 이 동작에서 경관절 굴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독은 이렇게 사진을 조금 돌려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단다아사나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양과 똑같죠. 그래서 자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바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혹은 위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에서도 경관절의 굴곡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사진이 발라사나 애기 자세입니다. 애기 자세에서도 다운독처럼 내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있지만 경관절 굴곡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똑같이 우리가 플랭크, 차투랑가 가기 전에 플랭크 자세에서도 바닥을 바라보고 있지만 양손을 앞으로 뻗어내는 모양처럼 우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절 굴곡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랭크 자세를요,
그대로 우리가 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이랑 플랭크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앞쪽을 바라보고 팔을 앞으로 뻗어 있는 자세, 벽을 밀고 있는 자세, 이 사진이 견관절 굴곡.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처음에 봤던 안자니아사나 로우 런지처럼 하이 런지 자세, 혹은 비라바드라사나 원처럼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동작에 있어서 견관절 굴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나바아사나 보트 자세고요. 다리를 들고 있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견관절을 굴곡시키고 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계속 상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손을 우리 팔뚝을 기업 나란히로 쭉 뻗은 상태에서 우리 몸통을 사진을 돌린다 생각하시면 앞에서 봤던 다운독 자세랑 똑같죠.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운독 자세가 어떻게 보면 사진을 돌려서 봤을 때 단다사나일 수도 있고, 혹은 다리와 팔을 들고 있는 자세를 봤을 때 보트 자세, 나바사나의 모습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이 매번 달라지더라도 이 견관절의 굴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는 건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견관절 굴곡근과 그에 따른 요가 아사나 동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견관절 신전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